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탈리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중동의 헐벗은 여인들, 벨리 댄스, 하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동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일본, 게이샤, 순종적인 여인들, 기모노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럼 반대로 서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셰익스피어, 문명화된 사회, 잘 교육받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받아온,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온 그 서양에 대한 그 편견, 동양에 대한 편견, 이게 다 철저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꼬집기 위해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낸 책이 있어요. 오리엔탈리즘. 이 작가의 이름부터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에드워드, 영국식 이름에다가 사이드, 아랍익 이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뭐죠? 왜냐면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지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데 미국인도 아닌 중동인도 아닌 그 중간에 경계인으로서 평생을 사신 거죠.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트. 이거는 라틴어인 오리엔스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해가 뜨는 방향. 고대 서양에서는 지중해의 동쪽, 그러니까 해가 뜨는 방향을 오리엔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리엔트 이거 말고도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뭘까요? 교화하다, 적응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맨 처음에 갔을 때 뭐 하죠?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교육하는 거. 이 단어도 오리엔트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에서는 스승인 서양이 교화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서 동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장하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뭐냐? 서양인이 동양인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동양을 억압하고 재구성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서양에서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서양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열등한 동양이 존재하기에 우월한 서양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가 말하기를 서양인들은 동양인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뇌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이나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동양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를 한 번에 딱 싸잡아서 이걸 동양이라고 말을 하죠. 이들은 쇠퇴하고 비참한 동양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동양을 구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서양에서만 있었는데 요새는 동양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셰익스피어에 열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전 문화, 수능 보는 학생 아니면 읽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 정도로 이제 문학에서마저 오리엔탈리즘이 생긴 거죠. 서양 것은 위대하고 동양 것은 보잘것이 없다. 이런 게 차츰차츰 우리의 마인드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 왜 오리엔탈리즘이 문제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맨 처음엔 이질적인 이미지에서 나온 동양에 대한 환상이 서양에 의해서 문서화되고 각종 저작물과 예술, 텍스트로 소재화되면서 서양은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 동양을 소재로 다뤘기 때문에. 자기는 다루는 대상, 우리는 다뤄지는 대상으로서 객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양이 결국에는 진리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게 학습과 훈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재생산되는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뭐야? 그러니까 동양, 서양의 이분법적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문화든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얘네들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고착화가 되고 21세기인 아직도 이런 마인드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유럽인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었냐. 유럽인들은 유럽인이 아닌 비유럽인들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우월하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문화, 정체성까지 다 앗아간 거죠.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을 영화로, 문화로, 철학으로 여러 분야에서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영화 300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스파르타 군인들, 이 백인들 어때요? 몸이 끝내주죠. 멋있고 용맹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멋진 남성들이에요. 그에 반해 이 동양을 대표하는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보세요. 기괴하지 않나요? 이 콧뚜레는 뭐며 이 액세서리, 그리고 화장은 또 뭡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차츰차츰 무의식 중에 세뇌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 서양은 정말 위대해. 동양은 미개해.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서양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신보다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나 사람들한테 식민체제를 답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서양 문화에 심취를 해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동양적인 거에 대해서 완전 등한시하게 된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언제쯤 우리는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작한 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옛날부터 얘네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지친 거라. 전쟁을 맨날 하다 보니까 지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눈을 한번 동쪽으로 돌려볼까? 해서 돌렸는데 그들의 문화가 너무 신비로운 거지. 일찍이 알렉산더의 시도에 이어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적인 개념이 옛날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시작은 이질성에 대한 매료나 매혹 이런 거에 대한 순수한 느낌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봤어요. 그러면 와 신비롭다 너무 예쁘다 하고 매료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갖고 싶다. 길러볼까? 맨 처음에 매료가 됐지만 이제 갖고 싶은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엔 심부름도 시켜보고 같이 사냥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가까이 두고 내가 사랑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나와 같은 존재로는 절대 보지 않는, 그걸 보는 동양이란 대상, 그 야생동물을 보는 관찰자인 서양인의 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